좁은 텐트 안. 비바람의 강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직 섬 날씨가 익숙치 않은 강아지 황도는 빗속을 뛰어다니느라 온몸이 다 젖어버렸다. 따뜻하지? 아까 오랬더니 왜 안 왔어? 자꾸 도망가냐?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어미에게서 떼어온 새끼 강아지가 안쓰럽고 미안하다. 오래된 텐트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치고 제가 철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내내 비바람 불고 눈비 맞고 하니까 이게 흙이 자꾸 주저앉으면서 텐트도 좁아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나 저녁이 되면 좀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보라가 좀 심하게 쳤어요. 아침 굶고 점심을 굶으니까 이제 상당히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낚시나 해서 그냥 매운탕이나 그냥 따뜻하게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물고기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큰 거 하나 잡았으니까 근데 철수를 하는데 벼랑간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하늘에는 낭떠러지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추위까지 오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춥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소변을 좀 받아 먹었었습니다. 몸에 들어가니까 와 정말 환원하더라고요. 따뜻한 게. 근데 만약 그때 소변을 안 먹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지냈던 지난 겨울에 비하면 한 달 된 새끼 강아지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오늘 밥은 이걸로 해 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비가 오니까 뭐 화덕도 다 젖고 했으니까 이걸로 먹어야죠.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인 날. 시간이 흐를수록 비바람의 기세가 점점 강해진다. 잠들기 힘든 밤이다. 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극장 촬영팀 참 걱정됩니다. 우리 황도공도 깨어났어요. 많이 놀랬나봐요. 거의 바람이 이 정도 수준이라 지금 끝눈으로 지금 지새우고 있는 대단한 바람이네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긴 밤을 보내고 맞이한 아침. 대단했던 비바람에 새로 지은 닭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잘 주무셨어요? 이런 말을 두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거겠죠? 차가운 일정이네요, 진짜. 한밤에. 끝눈으로 됐습니다. 한숨 못 잤어요. 새 집에 입주하자마자 닭들은 이재민 신세가 됐다. 잠시 뒤 거짓말처럼 날이 개고 해가 비추기 시작한다. 용호 씨가 입은 수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 비바람에 찢긴 텐트 사이로 물이 새면서
침낭이며 이불, 옷가지들까지 모두 다 흠뻑 젖어버렸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살이가 새삼 실감난다. 뭐부터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찢으면 안 되는데. 상처를 줬어요. 이제 머지않아 장마철. 이 섬에 계속 머물기 위해선 이렇게 틀어졌어요.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비 피해 수습을 얼추 끝내고 나니 벌써 오후 시간. 용호 씨는 어제 저녁부터 끼니를 걸렀다. 또 한 끼 때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장비 참 간단하죠? 황도야, 황도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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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기 이름에 반응하는 황도. 오이, 그렇지. 따라와야지. 가자. 둘은 지난밤 이후 부쩍 친해졌다. 두루움나무. 여기도 야생에서 번식하는 두루움나무. 딱 많이 올라왔네요. 두루움나무. 지천에 널린 것이 먹거리들. 아, 먹이네, 먹이다. 슈퍼도 마트도 없는 무인도지만 반찬 걱정 안 해도 되니 그나마 살만하다. 아, 좋다. 이쪽으로 와야지. 간다. 야, 네가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 한다고 그랬잖아. 너 기본교육 잘못 받은 것 같아. 어디가? 그래, 여기서 잊어버려도 뭐 갈 땐 뻔하지 뭐. 오겠지. 오늘 저녁 식탁은 바다향 물씬 풍기는 해산물들로 차려보려고 한다. 바닷가 바위 곳곳에 실하고 통통한 거북손들이 잔뜩이다. 파도가 지나는 곳에 자리 잡은 것은 국물 내기 딱 좋은 홍합. 손바닥만큼이나 커다란 것들이 수없이 자라고 있다. 제가 맨손으로 허가증이 있거든요. 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반찬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갖다 먹죠 뭐. 이게 사람의 손길이 이제 안 닿은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이 안 빠지더라도 이렇게 좀 커요. 이건 파래 같아요. 이것도 김인가? 파래김. 아, 이건 파래김이다. 김맛 나는데 이걸 말리면 김이 될 텐데 그냥. 김인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밥 비벼 먹을까 그냥? 떠다가 맛있네. 이 파란 건 파래김 같고. 십여 분 만에 저녁상 차릴 재료 준비가 뚝딱 끝났다. 지금 용호 씨에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하루 세 끼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다. 혼자 있으면 진짜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이거 한 끼 식사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섬에 있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했나.
그 후에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후회다. 아침잠에 쫓겨 5분 늦었던 출근도, 좀 더 치밀하지 못해 성사시키지 못했던 계약도, 한 번 더 살갑게 격려해주지 못했던 직원도, 이제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쉽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도망치듯 왔던 섬. 이곳에서 용호 씨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아궁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좀 붙어 있었는데 이래서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무를 좀 더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됐지만 더 이상은 어떤 일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싶진 않다. 여기는 마트나 그런 게 없이 다 스스로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그래도 불편하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한 물도 데였어야 되지, 장작을 떼서 이제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냥 그 과정을 즐기고 하면 그것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어느새 뽀얀 육수를 내며 끓는 거북손과 홍합. 갓 따온 싱싱한 해산물은 별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고도 담백한 그 맛이 일품이다. 오늘 용호 씨의 저녁 메뉴는 갓 따온 채소와 끝내주는 식감의 해산물을 잘 섞어 밀가루 반죽한 부침개. 이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었으니 맛이 없을 수는 없을 테고. 한끼 먹기 힘들다. 아이고 안 돼. 먹어봐야 되나? 왜 안 될지 뭐지? 계란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맛은 있는데 부침, 수제비, 만두를 만들어? 잘못 선택한 건가? 뜻밖에도 자꾸 눌러붙기만 하는 부침개. 떡이 됐네요. 떡 만드는 건가 봐요, 밀가루가. 이상하게 다 밑에 눌러붙네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모양에 당황스럽기만 하다. 맛이 찹쌀떡 같아요. 맛이 찹쌀떡 맛이 나는데요? 밀가루와 식용유를 탓하고 싶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요리 실력의 문제. 예전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 참 대단하셔. 예전 분들은. 허탈한 마음 알아주는 건 황도뿐이다. 오, 맛있는 거구나. 하나 더 줄까? 말을 해. 더 달라고. 다음 날 아침. 며칠 만에 제법 섬 생활에 적응한 것 같은 동물 식구들. 오늘부턴 본격적으로 정착 준비를 하려고 한다. 아, 예, 오늘은 저 해바라기 씨 좀 심으려고요. 해바라기 씨 좀 준비했어요. 조금만 담아왔습니다. 해바라기 길 조성은 용호 씨의 야심찬 계획. 양 떨어지기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좀 가지 말라고 좀 주의 표시를 해서 제가 편한 길로 길 안내를 해바라기 길로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해바라기 좀 심으려고 합니다. 황도는 절벽과 직벽이 줄을 이룬다. 용호 씨도 갈대밭 너머에 절벽을 알아보지 못해 몇 번이나 굴러 떨어졌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할 겸 해바라기로 길 안내 표지판을 만들 생각이다. 넉넉히 지금 넣고 있습니다. 친구 얘기로는 하나는 새를 주고 하나는 벌레를 주고 하나는 사람이 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저도 여기 와서 낯선 계기 둥지를 트는데 좀 넉넉히 넣어주려고요. 인사하는 겁니다. 잘 부탁한다 얘들아. 나도 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시루떡 돌린다고 생각해라. 언젠간 황도에 해바라기 섬이란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 용호 씨의 바람이자 계획이다. 아니 여기는 맑은데 또 해무가 또 올라오나? 아 오늘 날씨 왜 이래? 이곳은 위험 표지판이 꼭 필요한 길. 완전히 가시밭이네요. 예, 여기는 완전히 가시밭입니다. 이렇게 된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밤에 다닐 땐 정말 위험하거든요. 가시 좀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걸리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용호 씨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신경 써서 해바라기를 심는 곳은 풀 하나 남지 않은 흙바닥. 녹음으로 우거졌으면 하는 곳이다. 흑염소가 이렇게 훼손한 자리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심어주려고요. 흙이 여기는 계속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하는지 이런 벌거숭이 민둥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사람이 떠나버린 섬. 그동안 섬을 차지했던 흑염소들과도 사이좋게 더불어 살아볼 생각이다. 가방 속 수북하던 해바라기 씨를 다 심고 나니 발길이 향한 곳은 바닷가. 잠시 한숨 돌리고 나니 어느새 점심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다. 밥 때는 왜 이리 자주 돌아오는지. 오늘은 어제의 실패도 만회할 겸 새로운 해산물 요리를 해보려고 한다. 해물수채 좀 쓰려고 합니다. 국물을 좀 맛있게 좀 우려내야죠. 근데 오늘 일물이라 바닷물이 안 빠지는 날이거든요. 최소 쭉 빠져야지 그렇게 좀 드러나는데 오늘로 황도에 다시 들어온 지 나흘째. 아직은 적응과 정착에 바빠 정신없는 시간이지만 문득문득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간절해진다. 좋긴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로워요. 혼자는 힘들어요, 솔직히. 일기 쓸 때 이게 좀 많이 생각할 때 그때는 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외로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성공도 맛봤고 큰 돈도 벌었지만 끝까지 지키진 못했다.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냐며 세상 원망도 했지만 이젠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월 매출이 한 50억 가까이 됐습니다. 직원은 한 18명 정도, 그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부가 서비스 사업을 특이하게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제 아이템도 서서히 쇠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무리하게 좀 일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만 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욕심을 많이 부렸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다 잃더라고요. 저도 이제 홍합을 채취하다 보면 이제 홍합을 하나만 주면 괜찮은데 2개, 3개를 주면 다 놓치더라고요. 더 많이 따려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놓은 것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 사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한 가지만 충실하게 내 잘할 일만 충실하게 했었으면 그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섬에 오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될 대로 되란 심정으로 들어온 무인도. 용호 씨는 이곳 황도의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워가고 있다. 무인도인 황도에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급자족을 위한 농작물. 더 늦어지기 전 밭농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돌이 많아. 심어야 할 것들은 많은데 40년 이상 버려져 있던 땅이니 흙 고르기도 만만치가 않다. 생명풀을 어떻게 더 없애지?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이게 더 낫겠네. 밭구랑을 매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근데 제일 양지 바른 곳이라 자생 능력을 한번 믿어봐야죠. 뭐. 도라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묻어버리는 수준. 야, 니는 좀 말랐다. 네가 좀 보호를 좀 해줘라. 외롭지 않게 처음엔 하나씩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외롭진 않겠죠. 심는 양이 자꾸 늘어난다. 솔직히 힘도 들어요. 도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그래봤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근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혼자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던데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오이 아삭이 고추입니다. 어느 게 잡초고 어느 게 농작물인지 언뜻 봐선 구별조차 어려운 상태. 그나마 최소한의 밭 형태를 갖춘 것은 파밭이 유일하다.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래선 밭을 찾지 못해 수확도 못할 상황. 이럴 땐 여기가 내 밭이요 새겨두는 수밖에. 폐 목재 기둥에 낚싯줄로 경계를 표시하고 구별이 쉽도록 천까지 묶어 밭의 경계를 표시한다. 이용호의 밭이란 이름표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억세게 자란 잡초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길.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잠시 뒤 갑자기 사판 자루를 들고 급히 뛰어가는 용호 씨. 오지 마세요. 한참 만에야 민망한 얼굴로 되돌아온다. 아유, 이런 것까지 찍으세요. 아, 찍을 것도 많으실 텐데. 배가 꼬였습니다.
저희는 제가 겨울에도 거름을 잘 줘서 농작물 잘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뭐 심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얘들은 그냥 자리 잡았고, 지금은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화장실은 삽 하나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다가 잠잠한 다음 날 아침. 오늘 섬을 떠나는 제작진을 위해 용호 씨도 짐 옮기는 데 일손을 보탠다. 이제 정말 용호 씨는 혼자만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 뭐 바닷가에 나가서 지금 없으면 물고기라도 잡아서 어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말려서 그걸 뭐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적응해가면서 생활을 해야죠. 아직은 뭐 초보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응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제가 39일을 버티고 나니까 뭐든 자신감이 있거든요. 여기요! 제작진을 태워갈 배가 도착했다.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눈물 나올 것 같아. 아이고. 낚싯배의 선장조차도 과연 40여 년을 버려졌던 섬에서 잘 살 수 있을지 태워다 주면서도 반신반의했던 모양이다. 되게 많아봤어. 기자님 하고 문자를 줘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살아계세요. 그럼요. 선장님 고마워요. 몸 조심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뼈아픈 실패를 맛봤기에 이곳 황도에서 제2의 인생을 제대로 계획해보고 싶다는 용호 씨. 과연 혼자만의 섬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4개월) 후 계절은 어느새 찌는 듯한 여름의 절정을 맞았다. 조끼 샀어요. 용호 씨의 지인인 황승현 씨의 도움으로 제작진은 다시 황도로 간 사나이 이용호 씨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 걱정은 사실 많이 되죠. 뭐 전기도 없고 뭐 그냥 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원신 딱 그 자체입니다. 전기도 없고 저 같으면 못 살죠. 그냥 저 같으면 못 살겠죠. 네. 형님 들어가 사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형님이 이겨내시고 이제 살라는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입니다. 지난 4개월 용호 씨의 안부가 궁금했던 건 승현 씨도 제작진도 마찬가지. 이른 아침 서둘러 황도를 향해 출발했다. 배가 50km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갔을 때는 1시간 한 10분, 20분 돼야죠. 속도가 안 나니까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질 않는 망망대해를 달려 황도로 향하는 길.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편이 전혀 없다 보니 따로 배를 빌려야만 갈 수 있는 황도는 물리적 거리보단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먼 섬이다. 보령시 외연열도의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황도. 마치 도마뱀이 엎드린 듯한 모습이다. 한여름 녹음이 우거진 초록의 섬. 그 안에 사람의 생활 흔적이 보인다. 드디어 황도에 도착했다. 무사히 잘 도착했네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여기서? 5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5시간 반?
도착은 했지만 배를 대지 못하고 섬 주변을 뱅뱅 도는 승현 씨. 내릴 데가 마땅한 데가 없네요. 왜 용남형이 왜 안 나오지? 혹시 용호 씨가 그새 섬을 떠난 건 아닌지 불안할 때쯤 멀리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 다가온다.